5년 동안 공전하고 있는 육자회담, 돌파구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회담 당사국들에 대해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역시나 비핵화 사전 조치가 문제였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의장국인 중국이 부지런히 뛰었고요. 또 글린 데이비스 미국 수석 대표가 한중일 순방까지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우다웨이 육자회담 중국 대표죠. 미국을 방문해서 글린 데이비스하고 이틀 동안 8시간 회담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그 금년 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우다웨이는 북한으로 달려갔고 우리 대표하고 일본 대표가 미국에 가서 한미일 3자 조정을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벌써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별로 보이질 않는다. 네. 북한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회담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우다웨이가 북한에 가서 또다시 이제 얘기를 듣고 돌아왔고 미국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 또 네. 이제 일본을 중국이, 왔다 갔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미중이 서로 8시간 얘기를 하고 서로의 이제 각각 자기 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입장 정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중 간에 이제 베이징에서 만나서 별로 지금 아주 시기상조다.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조태용 대표하고 글린 데이비스하고 만나고 나서도 이 북한이 그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성의를 표시하는 그 태도가 보이질 않는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케니스 배가 억류돼 있고.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 1년 동안 억류돼 있는데 또 다시 85세나 되는 한국군 참전용사를 관광객을 억류하고 네. 있어서 네네. 북미 간의 신뢰가 더 약해졌죠. 이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러 재반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해를 넘기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언론의 한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관련해서 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핵화 사전 조치가 빠져 있는 게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내용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7개가 이제 내용인데 네. 한마디 우리한테 좀 고무적인 거는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하겠다. 핵을 개발하거나 제조하거나 확산, 비축 안 하겠다. 네. 그러나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되고 관계국의 한반도 핵 배치도 안 된다. 그래서 한반도는 완전히 비핵화하자. 그거를 내용으로 하고 네.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건데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경제 제재 같은 거 해제해달라, 또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하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북한의 이익이라고만 볼 수도 없죠. 네. 우리도 한반도 평화 체제 되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단지 이제 우리는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하자. 네. 이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거고, 네. 6개국 협의 정례화하자. 이것도 더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정례화되면.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회담을 했는데 약속도 몇 번 했고 네. 근데 약속하고 계속 안 지키니까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번에 회담은 북한이 고립된 상황에서 고립이 좀 풀리는 효과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자신의 외교적 고립이 풀리는 데 상응한 선행 조치를 좀 해라. 제일 지금 관건이 된 게 지금 핵 프로그램 지금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 중단하고 IAEA 사찰단 오라 그래서 좀 보게 하자. 네네.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돼야 되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비치고 있는 게 9.1 공동성명은 지키겠다. 네.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랑 우리가 걱정하는 게 영변 말고 다른 데도 시설이 있을 것 같다. 핵 그것도 가동하고 그것도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그것도 받아들일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은 육자회담이 되면은 자신들이 회담 기간 중엔 안 하겠다라고 모라토리움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프로그램 가동 중지하고 IAEA 사찰단 복귀 요것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돌변해서 인질 두 사람 잡아놓고 있는 두 사람을 어떻게든지 북미 간에 이제 관계가 진전이 돼서 두 사람을 풀어주고 좀 되면은 IAEA 사찰단 오라 그래라. 네네. 이러면은
급변해서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억류 미국인들 네. 2명을 좀 카드로 북한이 활용하려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협상 카드로. 예, 그렇게 네. 보이죠. 지금까지 관광객을 억류한 적이 없고 북한이 지금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냥 안달감을 갖고 이게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관광객을 특히 관광 사업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관광객을 붙잡아 놨다. 이거는 그냥 북한에 여행을 간 건데. 예, 자충수죠. 자충수인데 이분이 한국전 참전 용사고 85세나 된 노인이신데 북한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마지막 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비행기 이륙 5분 전에 내리라 그래서 내렸다는 그쵸, 겁니다. 네. 참 못된 짓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반인도주의적인 일인데 이분을 석방하면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북한은 이걸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결국 진정성 있는 태도, 뭐 선비핵화 조치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서로 한 발씩 양보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 지난달 말에 그 우다위하고 글린 데이비스 만날 때만 해도 뭔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또 이란하고도 또 협상하고 있어요. 네. 이란하고도 잘 되면 여파를 몰아서 한반도도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은 완화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지노선이라고 보이는 게 핵 프로그램을 일단 정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행동을 하면서 IAEA 사찰단 복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북한 쪽에서도 지금 뭐 경제 개발국 뭐 발표하고 뭐 외자 유치하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 유엔 제재를 풀지 않고 또 네. 남북 간의 경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들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그쵸, 그 그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주수석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들어오려고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하고 싶은데 서로가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 기싸움 중이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만 발휘하면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재가동도 이제 2달 정도 넘었는데 가동률도 뭐 절반밖에 안 되고 있고 철수하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뭐 5달 정도나 이제 공장을 못 돌리고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주문이 계속 밀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주문 받은 거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죠 기업들. 그러니까 새로 주문이라도 빨리빨리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삼통 문제라든지 이렇게 풀리고 있질 않으니까 네네. 개성공단 국제화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가 순조로우면 새롭게 주문이 들어올 텐데 이거 자체가 안 되고 특히 삼통이 해결되면 여러 가지 편의가 도모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주문이 안 들어오고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이 주문받아 생산하는데 자기 상표를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문량이 없으니까 자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충이 그 근로자들은 오는데 기계는 못 돌리면서 월급은 줘야 되니까 네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 말씀대로 통행, 통신, 통과 이 3통이 네. 문제인데 북한이 전혀 3통 분과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 걸까요? 한마디로 뭐 북한의 군부가 반대하는 가능성이 이제 아주 큰데요. 군부 반대요. 왜냐하면 네. 통행 같은 거는 그 전자 그 카드 체제 만들어서 네.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도 했고 네. 그거는 좀 성의를 보인 것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됐죠. 네네. 그 다음에 통관도 지금 100% 전수조사인데 그걸 뭐 2%까지 줄여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협력할 의사는 있는데 통신이 문제입니다. 통신은 무선 통신 핸드폰 이게 핸드폰 사용하게 되면은 개성 주민들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네.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것도 이것을 개성공단 그 기업들만 이용하게 하고 개성은 못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군부가 이걸 반대하는 거죠. 결국 체제 유지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그렇죠. 거죠. 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못 살고 어렵고 그런데 남한은 상당히 번영되게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는 게 핵폭탄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아, 이렇게 뭐 개성공단도 남북이 함께하고 있는 개성공단도 어려운데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북한이 네.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특구도 그들의 이를테면은 정말 고륙지책이죠. 경제특구에서 외자가 들어오면 그거와 함께 시장경제 부분도 들어오고 자유화도 조금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관광 개발하는데 관광객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라고 외자를 유치하는데 북한이 할 일이 많아요. 이거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투자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되고 또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성공 사례가 없어요. 개성공단도 지금 뭐 성공했다고 아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뭐 야심차긴 하지만
상당히 지연되고 아마 성과가 조만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입니다.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3주기를 기해서 남북관계 조금 더 경색되는 국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가 3주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이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제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데 한마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신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4분의 1 확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만 신뢰가 조성되는데 한쪽만 신뢰갖고 한쪽은 불신하고 네. 그러면 안 되고 둘 다 불신해도 안 되니까 4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도 조금만 좀 융통성을 조금만 더 가지고, 가지고 네. 보다 능동적이고 남북 관계를 주도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은 풀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결국 한 발씩 서로 양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